기후 환경 놓치지 않을 거예요. 노박구 대중문화 환경 스토리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 안녕하세요.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컬처 클럽 이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인 그린컬처 클럽의 최태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없었는데 잘 계셨나요? 녹음이 엄청 잘 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우리끼리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없어도 되지 않나, 이제 아이고. 당영 선생님이 오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정말 반응도 좋았던 것 같고 댓글도 특히 많았다면서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댓글이 이번에 되게 많이 달렸는데요. 네, 선주쌤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팟빵에 REDLS님께서 엘리멘탈을 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미쇼네일님께서는 기후 난민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신선했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네, 저희 이번에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는데 사실 지난 방송이 저희가 200회였었거든요. 우와. 그래가지고 네, 200회 특집 이벤트로 이렇게 많이 저희 엘리멘탈 에피소드도 많이 찾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뭐 보고 싶은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0회 특집을 맞아가지고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 당첨자는 태영쌤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첨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로에서 16F님, 팟빵에서 된 사람 되기님, 홀릴라님, 10649863님, JGSFF님, 3걸즈님, 그리고 맘들 살들님, 그리고 유튜브에서 김예원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네. 요 당첨자 분들은 저희 8월 10일 금요일까지 본인 확인 및 경품 배송을 위한 닉네임과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주소를 gkr@greenpeace.org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품은 순차적으로 발송될 계획이고 개인정보는 발송 즉시 폐기될 예정입니다. 기간 내에 연락을 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당첨자를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공지할 예정인데요. 요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gkr@greenpeace.org로 문의 부탁드리고 요 내용은 아마 들으시는 그 팟캐스트 채널에서 아마 공지로도 다시 한 번 더 안내될 예정이니까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가 아마 정말 핫한 드라마 하나와 영화 하나를 가져왔는데 요 내용 방송 광고 듣고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본 방송은 스포일러와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첫 번째 이야기해볼 콘텐츠는 최근 영화관에서 가장 핫했었던 저희 톰형의 영화였죠. 그죠. 네, 저희 탐형 미션 임파서블 7 데드 레코딩 파트 1입니다. 요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진짜요? 전 시리즈를 다 봤었었는데 네. 특히나 이번에도 이제 톰 크루즈 형님의 네. 엄청난 목숨을 위협하시는 그런 액션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빌런이 굉장히 눈길이 갔다. 맞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빌런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항상 그 영화관이나 유튜브에서 그 톰형이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 네. 홍보 영상이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화도 되게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역시 명불허전이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톰 크루즈 영화를 볼 때마다 그 따로 스턴트맨을 안 하고 본인이 맞아요. 직접 액션을 그죠. 한다는 것에 매우 그 엄청난 경이감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다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약간 이 무더운 날씨에 정말 이 네. 더위를 그쵸. 싹 가시게 할 맞아요. 만큼 시원한 영화가 아니었나 네,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아가는 비행기 위에서 또 액션을 펼치기도 하고 어.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엔 네. 또 우주에 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와. 저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네. 제발 톰 형님 자연사 하십시오. 그렇죠. 정말 만수무강하시고 네. 만수무강하시고 네. 정말 별일 없이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톰 형의 영화를 끝까지 계속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이제 메인 빌런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요 빌런 이야기를 한번 더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 이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테러리스트 아니면 맞아요. 테러리스트가 뭐 핵무기를 이제 탈취했다던가 생화학 무기를 탈취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AI였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AI가 네.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네.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 그런 개념들도 다 이제 가짜 뉴스로 다 이제 지배를 하는 어떻게 보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그런 AI가 메인 빌런이 돼가지고 네. 굉장히 신선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 모든 세상이 다 디지털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지우고 조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특히나 CI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나 보니까 네. 다 그냥 다시 프린팅 해가지고 다 종이로 다 아, 옮겨졌잖아요. 맞아요. 네. 이 정도로 진짜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예전에 전자화되기 이전의 시대로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다 수기로 데이터를 옮겨 적는 모습을 네. 보면서 그런 것도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요. 사실 요즘 인공지능이 좀 고도화되고 이러면서 실제와 분간이 안 되고도 있고 요즘 SNS나 뭐 개인이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의 확산세도 예전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또 집요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만 해도 약간 정보를 조작하거나 네. 정보를 되게 선택적으로 차용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의 형태로 배포되는 맞아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팩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게 가짜 뉴스고 어떤 게 진짜인지 그렇죠. 좀 분간하기가 힘든 뉴스들이 많죠. 저 요즘 정말 많은 가짜 뉴스들이 양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기후 대응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정말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기후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린다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을 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같은 15개 국가 첨단 사업단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정식적으로 정부 발표로도 나왔고. 근데 이 SMR이 사실 아직 상용화가 안 됐거든요. 아, 그냥 개발이 안 된 기술인데 그게 적용되겠다 이런 내용인 거네요. 지금 미국 아이다호에서 여전히 연구 개발 중이고요. 네.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용화가 된 것 마냥 지금 정보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기존 원전이 아니라 SMR이면 뭐 1년 만에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등 아,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SMR을 본 사람이 없어요. 네, 맞아요. 아이디어만 있습니다 지금. 약간 유니콘 같은 거군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있는 것들이다. 음, 이런 것들로 우리는 기후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잘못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네. 이번 영화에서 그걸 가장 좀 소름 끼쳤던 장면들 중 하나가 네, 톰 크루즈가 동료를 구하려고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동료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좁은 골목길을 헤매면서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는데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AI가 해킹을 해가지고 그 동료의 목소리로 다 안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질주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방향이랑 너무 비슷해 보여가지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려고 재생에너지도 계속 늘리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아리백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정부는 CF100이라는 걸 하겠대요. CF100이 뭔가요? 카본 프리 100라고 네. 원전을 통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국제 표준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네. 근데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CF100은 완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죠. RE100을 알지. 그리고 그쵸. 심지어 그 전 세계의 추세는 사실 원자력을 확장하기보다는 원자력은 이제 쇠퇴 산업으로
좀 많이 추세가 가고 있고 오히려 네. 재생에너지가 계속 확장되는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완전 역행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요거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상한 그런 발표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전년 대비 3.5%가 감소했다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이 감축 요인을 아주 재밌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원전을 활용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덕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원전 덕분에 우리가 원전 덕분에 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군요. 그쵸. 이거는 사실관계랑 통계를 잘못 해석한 오류인 거죠.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겠다는 거와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 네. 이게 좀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데 이 정책이 지금 현재 원전 발전량에 주는 어떠한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에는 그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으로 뭐 발전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21년도에는 좀 가동이 중단되었었던 원전 호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2년도에 발전을 했고 또 이제 신규로 들어온 원자로도 있고 이래서 원전 발전량에 영향을 준 거고 또 산업 분야에서의 그 탄소 감축도 어느 정도 요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되게 선택적으로 차용을 해서 지금 정권의 어떠한 정책 변화 덕분에 이렇게 탄소 감축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이제 원하는 정보를 좀 선택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를 보면은 각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게 기정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어 보여요. 특히나 영화에서도 그게 잘 나왔었는데 네. 그런 전지전능한 AI를 가지고 네. 네. 없애기보다는 각국 정부가 이제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파워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움직임들이 방금 선주쌤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도 네. 그러한 정부의 욕망이 잘 좀 투영이 된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미션 임파서블의 빌런이었던 AI 이름 엔티티 같은 그러한 인공지능이 실제로도 나오려고 하고 있다면서요. 네, 특히나 최근에 본 정말 기괴한 뉴스였는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가짜 뉴스를 사냥하는 AI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AI가 온라인을 검색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린 지금 오염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는 처리수라고 말을 해야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들 기준에 따른다면은 우리 오염수라고 말하는 것도 가짜 정보니까 내려달라라고 어느 날 AI가 와서 딱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굉장히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에 유리한 그쵸. 필터링을 하겠다는 걸로 좀 들리는데 그렇죠. 이런 AI 신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들의 의혹 같은 것도 전부 다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통제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그냥 영화가 아니라 사실 현실 반영을 네. 좀 곧 하고 다가올 있는 미래일 걸로, 수도 네. 있는 건 거죠. 사실 미션 임파서블 1편을 보면은 안경으로 이제 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기술이 나와요. 네. 아. 근데 사실 1편이 나왔을 때 1997년이었거든요. 정말 옛날이라서 그 영화에 나오는 해커는 686 컴퓨터가 있어야지 해킹 가능하다라고 이제 686 컴퓨터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근데 그 시절의 그런 상상이 오늘날 현실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고 네. 있죠. 애플 비전 네. 프로가 나오는 숨 참고 등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왔던 그런 상상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에 나온 네. AI 빌런도 현실화가 될 수도 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지금 태영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된 허위 정보를 가려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마침 요거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기가 막히게 공개를 한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더 데이즈죠. 네, 더 데이스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이야기로 바로 이어서 넘어가 보자면 더 데이스는 8부작 일본 드라마로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에 숨을 거둔 요시다 마사오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소장의 그 요시다 조서
그리고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보고서, 그리고 일본의 저널리스트 카도타 류조의 인터뷰 모음집인 죽음의 문턱을 본 남자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서 사고 현장 상황을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했다라는 그런 안내 문구도 나가고 실제로 평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저는 체르노빌은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서 이번 드라마도 좀 많이 기대를 했었지만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쌤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게 그 현실 고증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기대를 하고 봤는데 사실 저는 그 사고의 전개랑 이제 그 사고에 대처하는 사람들 이런 장면들은 현실을 네. 제법 고증을 했다. 그래서 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자체가 네. 이 폭발이 일어나고 어떻게 또 대처가 됐고 그리고 연이어서 어떤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저희가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고 저희는 뭐 원전 사고가 폭발했다 이렇게 좀 알고 있긴 한데 그걸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태영 쌤은 어떠셨나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이야기가 요시다 마사오 소장의 네. 관점에서만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소장이 시각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은 약간 좀 제대로 좀 다루지 맞아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보고 나서 느낀 게 이걸 보고 나서도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과연 AI로 이러한 의혹을 차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마저도 들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마지막 화에서 요시다 마사오 역을 연기한 그 야쿠쇼 코지의 그 나레이션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PD님이 지금 아직 마지막 화를 다 못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밝은 미래를 꿈꿔오면서 원전을 지었지만 이 원전이 결국 뭐 독일에서 돌아왔다.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스포일러해서 죄송한데 뭐 약간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런 나레이션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요즘 오염수 문제도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선주쌤이 특히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사고는 그 드라마에서 되게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3월 11일에 지진이 발생을 하고 그 지진 때문에 이제 쓰나미가 같이 발생을 하게 돼요.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에 있는 되게 주요 기기들이 물에 다 잠기면서 완전 전력 공급이 차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원자로에 계속 주기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냉각수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네. 이 냉각수 공급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3월 12일에 1호기 원자로에서 수소 폭발을 한번 하고 3월 14일에 3호기에서 대형 수소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4호기에서 또 수소 폭발을 하게 되는데 4호기의 경우에는 사용 후 핵 연료 저장소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위험했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사용 후 핵 연료 저장소까지 폭발하게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고로 커진다. 그래서 여기에 냉각수가 계속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되게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게 정말 다행히도 이 옆 수조에 있는 빗물이 넘어가서 그 4호기에 사용 후 핵 연료의 냉각수는 핵 연료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이제 공급이 되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 15일에 2호기에 경남 용기 그러니까 이 핵 연료를 감싸고 있는 이 용기가 일부 이제 파손이 되는 그게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수소 폭발처럼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파손이 되는 사고가 또 발생을 하죠. 드라마 보셨으면 다 그 장면을 보셨겠지만 갓나우토 그 총리가 네. 본인이 아는 유명한 전문가를 이제 데리고 총리실에서 잠깐 맞아요.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 전문가가 이게 원전이 우리가 제어할 수 없게 완전 폭주를 해버리면 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갓나우토가 물어보고 이제 그 전문가가 답하길 모든 호기의 원자로가 폭발을 한다면 1원전 주변 170km 반경 내에는
모두가 죽을 수가 있다. 음. 그래서 무조건 강제 이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250km 내 구역은 대피 권고. 그러니까 사람이 출입할 수 없다고 해요. 네, 여기에 이제 도쿄라든지 주요 도시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차의 제목이 아마 일본 붕괴 시나리오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였던 거죠. 근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모든 게 폭발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오늘날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데요. 태영 쌤은 어떠셨나요? 드라마에서는 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여러 원인들 중 하나가 결국에는 현장에 있었던 요시다 마사오 소장이 자의적으로 이제 해수를 투입을 해서 그나마 네. 좀 나아졌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래 넣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관련돼서 이제 기사를 좀 더 찾아봤는데 이게 사실 속사정이 더 많았었던 걸로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어. 거죠? 공식적으로는 도쿄전력이 이제 11일에 원자로를 냉각시키는데 실패를 했고 다음날 수소 폭발이 일어난 뒤에도 이제 바닷물을 퍼붓기를 결정하는데 4시간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투입한 게 맞는 결정이긴 했는데 사실 그 그렇죠. 시점에도 이미 늦은 결정이었었다라고 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음. 특히나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제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인으로 아마 드라마에서도 네. 이제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맞아요. 너무 고구마였어요. 네, 이게 소통이 정말 너무 안 됐었다. 네. 그래서 지금 드라마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전문가분이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문서를 들고 총리님한테 가려고 했는데 총리가 뭐야 나 지금 바빠 지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죠. 딱 이제 물러나는 장면이 아,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마치 이제 총리가 너무 무서워서 음. 제대로 보고를 못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사인에서 이제 간나우토 전 총리랑 네.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간나우토 전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네. 주로 3가지 패턴으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현장 자체에서의 판단이 틀린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보냈는데 네. 본인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손실되거나 잘못 전달된 경우도 있다 그렇고 세 번째가 제일 좀 큰 문제였는데 네. 도쿄전력 본사가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아예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얘도- 저희가 오염수 네. 문제를 다뤄봤을 때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이제 사고가 끝난 다음에 이건 드라마 이후 시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사고 끝난 다음에 간나우토 총리가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먹어서 응원하자. 네. 후쿠시마의 농산물 먹어서 응원하자 하면서 네. 그때 막 연예인분들이라든지 어떤 MC분 막 먹고 막 그랬었다가 그렇죠. 뭔가 약간 피폭으로 의심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요.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네네. 피폭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 방사능 수치가 지금과도 굉장히 높은데 그쵸. 후쿠시마 주민들한테 대피했던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와도 네.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석연치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사고가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쭉. 네.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가장 큰 쟁점이 거기 시료를 확실하게 이제 분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쵸. IAEA 보고서에 들어간 것도 도쿄전력이 제출한 문서에 기반한 것이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정화해서 내보내면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는 모든 근거가 다 이제 도쿄전력에서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정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묻고 싶은 건 그거죠. 이렇게까지 많이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는데 갑자기 그냥 믿어도 돼. 얘네들은 사실이야. 얘네들에게 의심을 하는 모든 정보들은 가짜 정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도쿄전력이 태용쌤께서 말씀하신 그 사고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은폐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계속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근거 중에 그 알프스 처리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이고
처리하게 되면 삼중수소와 탄소 14는 걸러지진 않지만 나머지 핵종은 걸러진다.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처리수 자체에도 고장 건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IAEA는 성능 검증을 전혀 진행한 바가 없고 그리고 도쿄전력에서도 이 고장 건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투명하게 먼저 공개를 했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은폐 의혹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그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과학자, 그러니까 PIF 과학자 패널에서도 이 데이터 관련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쌤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혹들이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우리가 의문을 품는 거에 대해서 이건 가짜 뉴스고 괴담이고 선동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게 과연 정말 과학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 한 번 나를 속인 건 당신의 잘못이고 2번 나를 속인 것은 나의 잘못이란 뜻이에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갑론을박이 있죠. 근데 하지만 이 의혹을 가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고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이런 의혹마저도 못하게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뺏는 그런 활동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더데이즈를 보면서 현재 진행형의 사고잖아요. 2011년에 일어난 원전 사고지만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후쿠시마 인근 지역 주민들 중에 평생 그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왜냐하면 한국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전 밀집도 1위인 나라이고 그리고 또 다수호기가 밀집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후쿠시마 사고처럼 한 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다음 호기에서 또 사고가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 다수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지금 이 후쿠시마 사태처럼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고리 원전의 경우에는 한 원전 부지에 5개의 원자로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리 원전 반경 30km 내 인구가 3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는 규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도 전부 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원전 주변에 이제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성 단층들도 발견이 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 정부는 원전을 새로 짓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노후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런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런 계획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었을 때도 과연 원전이 정말 경제성이 있는 발전원인지 또 얘기를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신규 원전이 건설이 되고 노후한 원전들이 수명 연장되는 거에 있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합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원전 일변주의가 약간 가짜 뉴스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는데요. 특히나 몇 년 전이었죠. 원전이 미사일, 항공기 충돌에도 끄떡없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었고요. 네. 근데 이런 식의 가짜 정보들만 가득해지면은 결국 우리는 진실을 볼 수가 없고 그런 제대로 된 사고 위험에 대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언제나 출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누구의 이야기인지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이러면서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기를 청취자분들도 기원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그린피스의 캠페이너 분들도
굉장히 계속 신경 쓰면서 계속 출처를 확인하고 정말로 사실로 판명된 내용들만 내보내려고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캠페이너가 열일하고 있는 그린피스였고요. 저희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굉장히 쉽지 않은 방송이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만큼 전하고 싶었던 내용도 많았었고 네. 그리고 워낙에 중요한 내용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말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 말이었던 것 같은데 선주쌤 어떠셨나요? 네, 저도 많은 얘기를 네. 더 전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정말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청취자분들과 좀 공유할 수 있게 정리를 해봤는데 꼭 저희가 오늘 들려드린 콘텐츠들을 직접 보시고 또 청취자분들께서 느끼신 바를 저희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공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진짜 선주쌤, 태영쌤 모두 진짜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꾹꾹 눌러 담은 대본을 제가 너무 무차별하게 난도질을 한 것 같은데 요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린피스 홈페이지라든지 그린피스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소개하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